안녕하세요.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멋진 선생님이세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상상 플랫폼 정성홍 상임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정성홍입니다. 네. 별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성, 홍삼 이렇게 얘기해요. 왜 홍삼이라고 그러냐면 요즘에 미얀마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그 삼지의 표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했더니 제 이름이 끝에 홍자 들어가야 돼요. 정성, 홍삼.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인사를 하곤 합니다. 네. 저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어요. 무려 10남매 중에서 막둥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큰 누나하고 저하고 나이가 25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누나들이 한 7 있고 위에 형이 2 있고 막내이기 때문에 항상 귀여움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근데 어머님한테 저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한 번도 혼난 경험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다면 그때 어렸을 때 제가 쇠꼬쟁이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호박꽃을 한번 땄어요. 그 호박꽃을 땄더니 엄마가 전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걸 땄다고 그래서 그때 혼난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는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항상 격려와 응원 이것을 아껴줬던 어머님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났어요.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1박 2일 캠핑하기로 했는데 친구 한 명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곳을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글쎄 택시 운전자가 졸다가 저를 뒤에서 추돌하게 된 거죠. 제가 거기 증언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한 20매 정도 높이 떴다가 밑에 떨어져서 죽은 줄 알고 택시 운전사가 뺑소니 쳤죠. 2층에서 공사하던 사람이 그걸 보고 신고하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다행히 제가 8주 진단으로 병원에서 있게 되었죠. 그대로 조금 이 손이 조금 장애가 지금도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생활했고 그래요. 그 혼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려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것이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설명했습니다. 어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 학교에 그런 거 물어봐도 되나? 글쎄, 초등학교는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교랑 초중고는 서울에서 나왔어요. 초등학교는 그 지금 천호동이라고 하는 천호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쪽 지역에서 나왔죠. 중학교는 동신중학교, 이쪽 지역에도 동신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동신중학교,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 교사가 어렸을 때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제가 좀 못해가지고 수학, 과학 쪽으로 길을 가다 과학 선생님이 됐습니다.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꿈을 이루었는데 제가 정교조를 만나게 돼서 교사로서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됐죠. 그때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점수를 높여주고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교조 교사가 되면서 진정한 아이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교사로 거듭나게 되어서 저는 그때 교사의 꿈을 이루었지만은 교사가 된 다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꿈을 다시 한번 정교조를 통해서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죠. 전에와 다른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단순하게 이런 것만 해도 그래요. 지금 진로 교육을 하잖아요. 네. 진로 교육을 학생도 원하고 학부형도 원해요. 근데 진로 교육의 참 진로는 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성인인 저희 세대들이 좋은 직장, 좋은 곳을 마련해 놓았어야 되는데 그 진로의 길이 막혀 있는데 그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이 없으니까 길을 못 찾는다. 너희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일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충분한 꿈과 끼를 발현하고 그 상상을 넓혀가야 할 시기에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게 한 것은 실은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경쟁 교육은 또 이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성격 권위적 성격 장애 이론에 의하면은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되면은 그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보면은 공부 잘하는 경우에 권위에 아이들이 눌려 있다. 다시 말해서 공부 못한 학생들은 공부를 부모님과 선생님과 모든 기대가 자기에게 공부를 잘해주길 기대하게 되는데 자기는 그 일을 부응하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책감이 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권력 앞에 순응하는 그런 인간으로 큰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아가 약한 자에서 강한 자,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나가는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누구나 다 꿈을 꿀 수 있으며 누구나 다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그 꿈을 키우는 것이 정교조와 함께하게 돼서 저는 사실 매우 행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31일 날 제가 이제 명퇴를 하고 교사로서의 일을 좀 마감할까 합니다. 이번요? 예, 이번에 8월 30일 날 그렇습니다. 젊어 보이시는데. 예, 젊습니다. 인생은 뭐 60부터인데 아직 만 60이 안 됐으니까 젊은 거죠. 네, 맞아요. 예, 빨리 퇴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직을 그만둬야 될 그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멋지신데요. 아니요. 결혼하셨어요?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좀 사적인 거를 좋아하는데요. 네. 그 자녀분이나 사모님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 뭐 결혼하고 자녀분은 몇 분이에요? 저희 뭐 딸만 있습니다. 둘. 딸 둘이요? 네. 참 좋은 아빠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아빠라고 어떤 게 좋은 아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다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큰 애가 마음 아픈 것은 저희가 이제 문과 이과를 나눌 때 저희가 문과를 택했어요. 왜 문과를 택했냐 그랬더니 2학년 올라가는 과학이 어려워서 문과를 택했대요. 근데 제가 과학교사잖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게 좋은 아빠일지 모르겠어요. DNA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아이에게 좀 무심한 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쁘셔서. 네. 그리고 그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쑥스러운 첫사랑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아내가 알면 혼날 텐데요. 비밀로 해드릴게요. 첫사랑이라기보다 전 교회를 좀 다녔는데 교회 때 고등학교 때
그 밑에 후배하고 뭐 그 중고등학교 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찌릿찌릿한 마음. 보면 교회에 갔을 때도 곁눈질하고 싶은 마음, 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기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인기 교회 오빠. 그 있잖아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네. 예. 예. 그리고 그 정교조 활동하시고 또 사회 활동을 또 다른 사회 활동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다른 사회 활동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사회 활동도 여러 가지 그 광주에서 네. 촛불이라든지 네. 박근혜 퇴진 운동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이제 정교조 지부장을 하면서 네. 2016년도에 제가 해직이 됐어요. 네.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복직하게 됐는데요. 그 해직하는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전교조를 죽이기, 전교조를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전임자들뿐만 아니라 모두 학교로 복귀해서 활동을 못하게 만든 그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계속 타나 거기에서 볼 때는 저희가 국정화 저지라든지 그리고 전체에 있는 시, 군, 구에서 진보 교육을 하는 이 전교조 집단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사교육의 그 영남대학이 있을 때 박근혜가 자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전교조를 가리켜서 해충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전교조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바로 우리를 탄압이 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주에서도 박근혜 퇴진 운동 본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계속 촛불을 했고 그런 활동들이 이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퇴진한 대법 판결, 대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날은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린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유,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신지는 저는 잘 몰랐었어요. 네. 그리고 또 36년 동안 중등 교사를 하셨는데 네. 좀 기억에 남는 거 전교조 활동 말고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늘 아이들과 같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 중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고 성적이 좀 오른 아이들과 항상 캠핑을 갔어요. 1박 2일 같이 가고 그랬는데 한 번은 갑자기 아이들이 들어와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그 학부형이 왜 학원을 가지 그러느냐 하면서 그 교장한테 항의했어요. 그 교장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잘해야 본전인데 왜 가느냐. 학생들 그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그걸 먹고 전 좀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단체가 더 필요하구나. 또 아이들과 함께 수업만이 아닌 수업 밖에서의 삶을 같이 공부하고 저는 과학 선생님이니까 별자리를 항상 보고 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삶의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 그렇다 손치더라도 계속했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항상 가서 이제 밥도 해서 먹고 별자리도 보고 함께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면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때 별자리 봤던 그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담양으로 이사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광주로 왔지만 담양에 있을 때 저희 집에 항상 저희 반 학생들 그 다음에 동아리 애들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1박 하면서 폐교도 가보고 뭐 약간 담력 훈련도 하고 별자리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처음에 맡았을 때 학생들은
지금 뭐 같은 중년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처음에. 예. 네. 제가 첫 제자 중에서 좀 자랑스러운 제자가 정재승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랑해 주세요. 제자 자랑. 뇌과학자 정재승이. 그러니까 제 그러면 제자. 아주 성공하셨는데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그죠? 제가 교사로서 성공했다기보다 네. 좋은 제자가 저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네. 그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누군가 선생님의 제자. 근데 저한테 좋은 제자가 왔다. 저는 이런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서 그런 거죠. 아니 그거 또 이거 예. 아 진짜 훌륭하신 선생님을 이제 제가 이제 알았네요. 근데 이제 질문해봐요 선생님도. 그 강주교육 희망 네트워크 이 사업이 어떤 일을 주축으로 하시는 일인가요? 광주 교육희망 네트워크가 옛날에는 광주 교육연대 교육 관련된 단체들이 연대체로 모여 있다가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게 됐어요. 네트워크는 점조직 단체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초기의 슬로건은 그 경쟁보다 협력을, 차별보다는 지원을, 이런 그 공동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단체로서 교육에 대한 대안, 정책 이런 고민과 그걸 내놓는 그런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에 또 행사도 하셨었는데 예. 그거 행사하실 때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5.18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네. 이 아이들에 대한 5월 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5.18 행사위원회에서 제가 한 분야를 맡았던 기억에 남는 것은 네. 실질적인 아이들이 5월을 한번 경험하게 해보자, 체험을 만들어보자. 근데 체험을 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데모 주제는 현재에 있는 자기의 불만, 불평 이런 걸 가지고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의 그 아까 얘기한 그 강한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고 무엇이 불만이고 그것을 표현하고 함께하고 그 다음에 연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5월 정신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옳은 것에 같이 모여서 협력하고 가다 보면 다른 세력과 함께 연대해서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의 인권의 문제, 아이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다음 그것을 띠를 만들어서 묶어가지고 자기들이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들과 함께 5월 영령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각기 엮어가면서 했던 그 행사가 기억납니다. 네,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 단장님으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기후 변화가 우리 삶과 환경에 여러 가지 큰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 단장님이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이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또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겨울에도 더 추운 경우도 기후 위기이기도 하고 지금 더운 것도 기후 위기이기도 하고 그것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이 환경 그 물질들을 마음 놓고 써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아이들은 자기가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소비를 할 때 82% 정도가 죄의식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나은 브랜드 좋은 걸 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소비할 때 죄의식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편안함의 추구가 미래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비할 때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에 이른 기후위기는 인간들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소비와 기업들, 국가들 여기에서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가려고 하는 미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맞아요. 우리가 할 때 지금 교육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 상상 플랫폼 이 대표를 맡으셨는데요. 네. 교육 상상 플랫폼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예, 물 한 모금 하면서 네네, 편하게 하세요. 네.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상상 플랫폼 상임 대표 정성홍 상임 대표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육이 위기다,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전환해야 된다, 기후 위기나.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시대적인 배경은 이런 거예요.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기후 환경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배운 것은 나 혼자 건강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기후위기, 앞으로 생태위기, 또 하나는 이제 AI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4차 산업시대로 인한 AI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우리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진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상의 기후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그 경험을 당황스러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건데 미래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어떻게 아이들을 지금과 같이 암기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냐,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협력하고 때로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남들을 공감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키울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미래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광주교육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상상은 누구나 교육에 대한 상상을 다 할 수 있고 그 상상을 플랫폼에 모으고 그것을 저희들이 요목하고 만들어서 교육을 한번 고민해 본 단체를 만들어서 미래의 교육을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교육 상상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럼 예. 마무리 인사 말씀 마무리해 주세요. 네. 하여튼 웃으니까 더 좋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교사였고 교사가 됐을 때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꿈이 됐고 이제는 교사를 그만두는 이 상황 속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교육 환경을 조성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의 대전환 시대에 아이들의 걸맞는 미래 세대에 걸맞는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길은 저만이 아니라 광주시 모두와 함께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울 때 한 사람이 아닌 온 마을이 함께하듯이 광주 시민과 함께 광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